이제 유신체제가 사실 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끝났다고 본다면, 그 이후에도 물론 유신에서 만든 통일조치 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만은, 본다 하면 80년대부터 이제 전두환 시대가 들어오는 거죠. 이때 신군부라고 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군사력을 장악합니다. 이게 12.12 사태입니다. 그래서 계엄령 유지하고 정치개혁을 본격화하죠. 이런 와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유신헌법 폐지하고 신군부 퇴진하고 민주화를 다시 달라 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데, 80년 5월에 이들이 서울에 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모여서 서울역에서 강력하게 시위를 했던 게 서울의 봄인데, 이때 이제 신군부 쪽에 협박이 들어갔죠. 해산하지 않으면 탱크로 밀어버리겠다. 그래서 일단은 탱크로 밀어버리겠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약속을 해줬어요. 민주화 약속을. 근데 이제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래서 안 지키면 5월 18일 다시 시위를 하자라고 하고 해산을 했는데, 정부가 계획적으로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5월 18일, 80년 5월 18일 광주에 있는 전남대와 조선대만 시위를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정치 제하 인사를 체포하고 국회 기능 정지시키고 민주화운동 탄압을 하는데,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전남대와 조선대에서 시위를 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시위가 5월 18일 날 전남대와 조선대 중심으로 일어났고, 여기에 정부가 계엄군을 투입하죠. 이 당시 계엄군이 3일 이상 잠을 안 자고 훈련받고 투입이 되었다 해요. 이 계엄군이 투입이 되고 계엄군에 의해서 강력하게,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탄압을 하니까 시민들 여기에 분노해서 고만해라 하니까 그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시민군도 여기에 저항해서 시민군을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정부하고 협상안도 제시하고 했지만 정부는 5월 27일 날 그 당시 시민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전남도청을 강제로 점령함으로써 사실상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5.18 민주화 운동은 80년대의 민주주의 운동에 굉장히 밑거름이 되고, 70년대와 80년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자, 신군부는 어쨌든 봐라, 우리가 정권 안 잡으면 또 공산주의자들이 권력 잡으려 한다, 봐라, 광주 봐라, 그러면서 광주의 상황을 빨갱이들이 한 것처럼 몰아갔고, 그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하고 유신헌법을 통일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요. 다시 한번 더 개헌을 해요. 그래서 간접선거와 7년 단임제 선거로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2번 당선된 거예요. 그 전두환 정부의 정책을 보면 강압정책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언론 탄압하고요. 언론사 통폐합하고 기사 검열, 보도 지침 내리고요.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이제 불량배들, 그러니까 좀 껄렁껄렁대는 사람들 잡아가서 훈련하겠다 했지만, 이게 지역 할당제로 내려가다 보니까 엄한 사람 데리고 가서 저기서 또 비참한 인권이 유린당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민주화 운동 요구하는 대학생들은 군대 강제 징집당하고 가서 민주화 운동 할 때 얘기 다 해라, 동료들 불어라, 휴가 나갈 때 동료들 만나면 뒤에서 잡고, 저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했던 게 요 시기예요. 유아 정책도 있습니다. 교복도 자유화하고요.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죠. 그리고 프로 스포츠 육성에서 이때 뭐 프로야구 같은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군부 독재 저항으로 가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하는데 80년대 이제 중요한 건 반미입니다. 왜 반미 투쟁이 이제 80년대 나오게 되냐 하면, 8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 때 도대체 미국은 뭐 했냐는 거죠. 미국 알고 있었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한 부분도 있었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게 되고요. 대통령 직선제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아젠다, 중요한 주장은 직선제 개헌이에요. 그래서 12대 총선에서 신한민주당이 직선제 개헌을 내세우면서 제1당이 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서 정부를 압박하게 돼요. 정부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정말 대국민 사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금강산 댐 사건인데, 금강산에 북한이 댐을 만들어서 한강을 넘치게 해서 서울의 63빌딩을 반 이상 잠길 거라.
그래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거라는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쪽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되니 이제 뭐 하자, 모금 활동하자 했던 게 금강산 댐 사건이죠. 이거 참. 예, 간첩단 사건도 조작을 하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하고요.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공산주의를 몰아서 구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6월 항쟁으로 가봅시다. 그 과정에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또 터져 나오면서 발칵 뒤집어졌고요. 여기에 박종철 여사가 고문치사 사건을 발생해요. 박종철 여사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당시 경찰차장이 탁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 그럼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검 결과 보니까 익사더라. 그럼 물고문 중에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또 시위가 확산되려 하니 전두환 대통령이 이 당시 나와서 4.13 호원 조치입니다. 자, 여기서 4.13 호원 조치가 중요한 거, 호원이라는 거 헌법을 보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헌법을 보호한다는 건 대통령 간선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개헌의 요구를 무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거부하고 우리는 현재 헌법을 유지하여 간선제를 계속 가겠다. 이렇게 되니까 호원철폐 요구 시위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시위 중에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여사가 체류탄에 피격돼, 그러니까 체류탄을 하늘로 쏴야 되는 사람을 쏴 뒤통수 맞아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60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주요도에서 독재타도 호원철폐를 외치면서 시위가 발생했고 6월 민주화 항쟁은 87년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한 건지 아이러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군부에서는 다음 이제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마치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처럼 하면서 6월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 하죠. 요거 노태우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하고 언론 자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5년 단임제, 현재 헌법입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의 내용을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게 87년 헌법이고요. 이게 오늘날까지 오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87년 헌법의 첫 번째 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군부의 연장선임을 할 수 있는 노태우였다는 거. 이거 우리 역사의 또 아이러니한 한 장면이겠죠. 독재 정권 탄압 속에서 지속적인 평화 시위와 평화적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할게요.